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왜 이렇게 잘 짜여져 있을까요?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의식작용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도덕과 윤리는 누가 만들어낸 규칙일까요? 현대과학이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이유라는 화끈한 주제를 볼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과학은 관찰이나 실험과 증거에 기반한 학문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초자연적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복잡성 등을 논할 때 신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기원, 인간 의식의 미스테리, 그리고 도덕성의 근원까지 과학과 철학과 신학의 교차점을 넘나들면서 각각의 주제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우주의 기본 상수와 법칙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은 우연히 발생하기에는 너무 정교해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누군가의 설계나 개입을 통해 생겼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중력 상수라는 특별한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값인데요. 이 중력 상수의 값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주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중력 상수가 더 강하면 별들이 너무나 빨리 형성되어서 금방 수명을 다해버리고, 반대로 중력 상수가 약하면 별들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 우주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화학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입자들 사이에는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상호작용의 힘 또한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안정적인 원자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호작용이 아주 조금만 더 약해져도 수소 이외의 모든 원소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의 초기 에너지 밀도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주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이나 에너지의 밀도가 높았다면 우주가 급속하게 다시 붕괴했을 것이고, 에너지 밀도가 낮았다면 별이나 행성, 은하들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이 우주가 인간 세계를 포함한 모든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하도록 아주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그 확률이 극도로 낮아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우주 전체가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의 창조로 만들어졌다고 해석합니다. 우주 창조론에 대한 주장은 생명 현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때 더 설득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려고 수많은 세월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출발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수록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의 기본 요소가 자연적으로 조합되어서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과정이 우연히 발생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특이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생명 현상은 극도로 복잡하고 단순한 화학 반응을 넘어서는 조직화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조차도 극도로 복잡한 분자 기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복잡한 생명이 자연적인 과정만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들이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조합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RNA와 DNA 같은 생명체의 분자는 스스로 복제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분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스탠리 밀러와 헤럴드 유리의 실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원시 지구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건을 조절해서 생명체의 재료인 유기분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분자로부터 실제로 생명체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불가능하고 여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6대 원소들이
적절하게 조립되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후에 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적절한 위치와 배열로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단백질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미노산들이 아무렇게나 모여 있으면 생명체의 기본 단백질 단위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의 배열이 특별한 조합으로 배열되어야 하죠. 아미노산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루어서 하나의 기능적인 단백질이 될 확률은 약 10의 100승분의 1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지구상의 모래알 개수가 약 10의 20승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우주에 나가서 모래알 하나를 지구의 아무 육지에 던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온 후에 아무 모래알을 하나 집었는데, 그것이 내가 던졌던 그 모래알일 확률이 10의 20승분의 1 정도 될 것이라고 단순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0.00000000001의 확률. 그런데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기능적인 단백질이 될 확률은 이보다 훨씬 더 희박한 0.00000을 99개 쓰고 나서 1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미노산은 D형과 L형이 있는데요. 생체 내의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들은 대부분 L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루어야만 기능적 단백질이 완성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 D형 아미노산은 제외하고 L형 아미노산으로만 만들어지려면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지겠죠. 이것까지 고려하면 아미노산들이 합쳐져 기능적 단백질로 될 확률은 10의 150승분의 1입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이런 확률을 깨고 생명체 구조와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인 단백질이 되었다고 해도 이 단백질들이 모여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작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RNA 전사 과정, 효소의 작용 등을 탐구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가동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있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물, 이온,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렇게 크게 5가지 구성물질이 필요한데, 이 중에 단백질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 500개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최소 500개의 부품을 무작위로 뭉쳐서 이런 복잡한 세포 공장이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10만 승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이 단순히 자연적인 과정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지적 설계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의식이란 인간이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의식과 자아,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뇌의 작용으로부터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이나 의식이 발생하는 걸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존재나 영적 차원과 연결하여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식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탐구는 특히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입니다. 의식은 주관적인 경험과 자기인식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그 기원과 작동 메커니즘은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뇌의 활동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뇌의 신경활동과 의식 경험 사이의 연결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과정만으로는 의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은 관찰 가능한 물리적 세계와는 다른 주관적이고 비물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질주의적 세계관만으로는 의식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의식의 비물질적 특성을 근거로 의식이라는 것이 신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유의지라는 개념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뇌의 신경학적 활동과 자기의지적 결정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인간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신경학적 과정에 의해 작동되는지 아니면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식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에 대한 미스테리는 인간은 신의 존재와 계획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야를 넓혀서 우주를 봅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현재 주류 이론은 빅뱅 이론이죠. 우주가 처음에 아주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하고 냉각되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빅뱅 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 초고밀도 상태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현재 물리학과 우주론은 빅뱅이 발생한 직후의 우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빅뱅 이전의 상태나 빅뱅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와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주의 기본 법칙들과 물리 상수들이 우주의 복잡한 구조와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생각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던 일부 과학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창조자의 존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닌 무언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과학적 탐구를 넘어선 철학적 혹은 신학적 질문입니다. 우주의 존재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은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 이것이 왜 유지되고 왜 인류 사이에서 비슷한 도덕적 가치가 발견되는지는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신이나 어떤 초월적 힘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봅니다. 도덕성과 윤리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은 주로 철학, 신학, 심리학, 그리고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다룹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화적 적응의 결과로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의 설명이 모든 도덕적 윤리적 행위의 근원을 제대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서 비슷한 도덕적 원칙이 발견된다는 점은 도덕성이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도덕적 보편성이 단순한 사회적 또는 진화적 산물을 넘어서는 것이고 신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가 부여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경험하는 감정, 예를 들어서 동정심, 죄책감, 정의감 등이 어떻게 진화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단순한 생존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깊은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감정이 신이 부여한 것일 수 있다는 논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는 자유의지의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이 실제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단순한 물리적 뇌활동의 산물이 아니라면 이러한 자유의지의 근원이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사실 과학적 탐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철학적, 신학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함께 우주의 깊은 비밀을 들여다보고 생명의 기원, 의식의 미스테리, 도덕성의 본질 같은 주제로 과학적 논의를 넘어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들을 남겼죠. 오늘 주제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모든 답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답들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질문을 가지고 자신만의 탐구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